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마도 중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나이 적성에 딱 맞는 천직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저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적성에 딱 맞는 일,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나에게 잘 맞는 그런 일,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성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있고 조금 더 힘들게 하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서 해낼 수 있는 잘 맞는 그런 일, 뭔가를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한 그런 일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좋아하는 일은 있고 몰입하는 순간을 즐거워하곤 했는데 그걸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좀 관심이 덜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좋아하는 일이었나 보다. 언젠가는 그렇게 지겨워지지 않는 나에게 딱 맞는 천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좀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도 사람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노력 또한 애정이죠. 아무런 애정을 쏟지 않고서 관계가 무난히 흘러갈 걸 기대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분명히 쌓아야 할 것이 있고, 그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좋아하는 일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겠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 뉘앙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싫은 일을 감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참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후자예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싫은 일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 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어떤 장점들 때문에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확장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아하는 일은 분야가 아니라 행위일 수도 있다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미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강아지 옷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고, 중고등학생 때는 베이킹을 했어요. 신규 간호사 때는 글을 썼고, 2년차 간호사 때는 캔들을 만들었죠. 그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통점을 찾았어요. 저는
저만의 개성을 담은 창작물을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강아지 옷을 만드는 것도, 베이킹을 했던 것도, 캔들을 만들었던 것도 분명 처음에는 엄청 몰입을 했었는데 저희 실력이 일정 수준이 되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빨리 질려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그보다는 제가 이미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안 보는 법을 배우고 바늘질도 배우고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베이킹도 그래요. 사실 저는 빵이나 과자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친구들의 생일에 줄 수 있는 저만의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좋아하는 레시피와 예쁜 포장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캔들도 그래요. 캔들도 제가 원하는 모양이 있었어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걸 만들고 나니까 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더 배우면 공방도 차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취미를 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목표는 나의 개성을 담은 창작물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죠. 캔들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행동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만들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생각을 담은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 강의 같은 걸 나가면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어떤 직업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제가 했었던 좋아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